방정식에 있는 6번째 강의인데, 우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크기에 대한 게 뭔지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랑 연결해서 푸는 문제들을 지금 이렇게 어떤 유형처럼 공식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고 풀어봐야 좋을 것 같아. 우선 조건들을 보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인 얘를 y다 해서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을 때는 x축에 만나니까 그 그래프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있어. 그 두 근이 있는데 이 p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로 이제 보고 해석을 하면 축은 당연히 p보다 클 것이고, 함수의 값도 p를 넣으면 x축 위에 있어야 두 근이 x축에 걸치게 나오니까 그 결과의 값도 커야 되고,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하고. 왜냐하면 두 근이라고 했는데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 중복되는 근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두 근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너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걸 함수화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거야. 자, 이것은 지금 다음 장에서 유형을 보면서 할 것이고, 여기서도 나온 대로 무작정 외우면 힘들고 이해를 하고 판함축이다라는 어떤 순서를 기억하면 좋다.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 이런 판, 함, 축을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8쪽 보면서 한번 해볼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면 당연히 판 0보다 크거나 같고, 함수값 1 넣으면 결과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축은 당연히 이 p의 값보다 커야 된다라는 과정이야. 이건 지금 과정. 이거는 판별식, 그 다음 1에 넣은 값, 그 다음 축, 이 세 개가 겹치는 그 m의 범위를 너희가 구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너희가 이거를 늘 말했지만 멈춤을 하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는 것도 이렇게 함수에 대한 걸 해석을 하면 이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근이 1보다 작다 라고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당연히 판별식 판, 함수값 1은 0보다 크고 f1의 값은 0보다 크고, 축은 당연히 1보다 어때야 돼? 축은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판, 함축을 이용해서 공통 부분을 구하는 과정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이 1 사이 있다. 이거는 그냥 두 근이다라는 조건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사용할 필요가 없고, 축도 의미가 없고, 1 넣었을 때 무조건 그 축 사이에 있기 때문에 x축 밑에 형성이 되어서 1 넣으면 작다라는 판함축을 쓰지 않고 그냥 함수값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 209쪽 보면, 자, 그러니까 함수가 좋은 게 2차 함수가 좋은 게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연결해서 2차 방정식 나왔는데 두 근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려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해서 그렸어. 근데 이 근이 x축과만한 알파와 베타가 함수로 생각한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함수 그래프로 따져보면 이 마이너스 1과 사이인 x축과 만나는 점 두 점이 있을 것이다. 얘도 판함축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함수의 값은 두 개를 넣어줘. 마이너스 1 넣은 값, 1 넣은 값. 둘 다 당연히 0보다 클 것이고, 축은 당연히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축을 하고 너네가 사이값을 해서 이 세 개에 대한 공통인 근을 너희가 구하면 된다. 됐지? 지금 특징은 판함축이다라는 그 조건만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가 잘 대입해서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 401번 봐봐. 조건들이 여러 조건들이 많지. 2차 방정식이 있어. 한 근은 0보다 크고
또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면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작아. 축으로 생각해. x축으로 따지면 또 다른 한 근은 0과 1 사이가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의미가 다 있어? 두 그래프는 할 필요가 없어. 판별식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두 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축도 의미가 없지. 이거는 하나만 하면 돼. 0을 넣으면 반드시 작고 그 결과가 1을 넣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어때야 돼? 커야지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선생님, 언제는 판 함축을 쓰고 언제는 안 씁니까? 늘 말했죠. 유연성을 너희들이 갖는 거야. 유연성을. 원하는 거는 뭐다? 그래프를 보고 너네가 그 형태가 어떻게 하기 위한지 그 함수값을 따져본다 여기 나왔는데 형태라고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너네가 대처를 해야 돼. 무조건 판함축을 하라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판함축을 하지만 이런 형태는 근이다라는 두 조건이 있고 지금 그래프로 봐서는 지금 알파와 베타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0을 넣으면 그 결과는 작고 1을 넣으면 커야 된다라고 너네가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풍선자에서는 거듭 얘기하는 건 뭐야? 거의 대부분 이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을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빠짐없이 고려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다음 장 210쪽 보면은 가우스 기호라는 게 있는데 수학자들한테는 가우스는 신으로 여겨지는 최고의 수학자인데 많은 업적을 남겼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을 딴 가우스 기호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자기 이름을 딴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기호를 쓰면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약 1.1이 있다고 쳐. 이 가우스라는 이 기호를 붙이고 1.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몇이야? 1이지 당연히. 여기서도 근데 쉬운 방법은 얘기해줘. 이거를 계산할 때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그 왼쪽에 있는 정수를 얘기하면 된다. 왼쪽에 있는 정수를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크지 않다는 건 이것 이하의 최대 정수야. 무슨 얘기냐면 1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1도 되는 거야. 자기 자신 포함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푸는 요령은 이 가우스의 결과가 예를 들어 3이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야. 왜? 예를 들어서 3.9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3이지? 그런 의미로서 자기 자신은 포함하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가우스의 값은 항상 뭐다? 정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가우스의 값은 항상 정수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 형태를 기억해주면 좋다.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멈춤을 하고 너네가 한번 정리를 해봐. 먼저 해볼까? 가우스 2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거의 값은 당연히 2고 얘 값도 백 2고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2고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3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선생님 빠릅니다. 생각해봐. 마이너스 2.5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좀 있잖아. 왼쪽에는 정수 그렇게 한 거야. 됐지? 가우스의 정의를 기억하기. 근데 가우스 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 자, 별건 아니야. 봐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 사이의 결과의 값은 다 마이너스 1이야.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1보다 바로 직전 것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9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지? 이 범위 안에 결과 x의 값은 다 마이너스 1이야. 다 마이너스 y 값이. 근데 0이 되는 찰나 그 결과는 0이니까 0일 땐 0이다 이렇게 0.1도 0이고 0.2도 0이고 하니까 이 범위 안에선 다 0이니까 x가 0과 1 사이에선 다 0이다 라고 하는 거. 1이 되는 순간 또 1이고 잘 정리해봐. 이 범위 안에서 가우스의 값은 다 0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다 0이라서 이렇게 색칠을 해준 거야.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이 가우스 그래프가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익숙치 않아서 어려운데 지금 이 결과가 0이니까
0에다 이렇게 표시한 거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야. 한 번 더 잠깐 이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11쪽 볼게. 가우스라는 걸 왜 했냐면 이걸 너네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거야. 가우스 이렇게 뭐 써서, 그치? 그래서 1, 2 빼기 빼기해서 가우스의 값이 1 또는 2다 라고 하면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는, 그치? 얘는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이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금방 나타냈는데 이건 너희가 익숙하다면 지금 저처럼 가우스의 결과가 1이면 1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떠오를 거야. 그렇게 세주면 좋을 것 같아요. 405번 봐봐. 자, 범위네. 요번에 가우스의 범위가 이것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1, 4 되죠? 그러면 가우스가 더하기 1, 또 가우스가 뭐 더하기 4에서 이렇게 하지. 그럼 이거 범위는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돼. 근데 가우스는 그 결과가 항상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빼기 3과 빼기 2만 되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해야지. 조금 세밀하게. 가우스의 결과가 빼기 3이면 x는 빼기 3보다 크거나 하고 빼기 2보다 작다라고 쓴 거고, 가우스의 결과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당연히 답이 이렇게 되지. 손이 조금 간다 뿐이고 가우스의 정의를 너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가우스에 관한 문자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우스에 대한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이겁니다. 이거식 쓰는 방법 아시겠죠? 이것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틀린 건 없을 테니까 해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학원에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